자, 지금 원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곧장 이렇게 대립했던 건 아니었죠. 원래 대립의 대립구도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대립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핵관을 넘어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대립하게 된 건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이 윤핵관을 향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에 대해서 차기 총선에 험지 출마하셔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죠? 남은 건 영남과 비례, 충청, 강원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 지역구들은 정말 탄핵을 당해도 당선되는 곳들이에요. 네,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재선을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노력은 공천만 받으면 돼요. 그럼 공천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아주 강한 경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은 어떤 난리를 쳐도 자기들이 살아날 자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중생대 때 보면요, 운석이 떨어져도 공룡은 죽었지만은 옆에 있는 작은 동물들은 살았어요. 네,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가겠죠.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자, 윤핵관 그리고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이 사람들의 실명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우세 지역구에서 다시 공천을 받는 것만이 그들의 목표다라면서 아주 날선 비판을 쏟아낸 건데요. 수도권 열세 지역에 출마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윤핵관과의 전면전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지, 글쎄요. 뭐 이제는 뭐 더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윤핵관과의 전면전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미 전면전 상황이었다고 그렇죠. 보고요. 오늘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면은 윤핵관들이 물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선거 캠페인의 첫 번째 전략으로 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런 식으로 윤핵관들이 정말 수도권 험지 출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할 거라고 기대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저희가 수도권 경합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심의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네. 공천도 공천이지만 결국 민심을 얻어야지만 당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당의 텃밭이거나 뭐 좀 당선이 용이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민심 민감성이 그만큼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보다는 당심, 또 당심을 구체화하자면 공천을 줄 수 있는 권력에 줄을 서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의 미래가 권력에 줄 서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네. 그걸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아까 장 변호사님이 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또 다른 세력이 이렇게 뭉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했는데, 지금 보면 당내에서 가장 실세는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과 저렇게 대척점에 쓴다면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싸우겠다. 이거 어떤 방식입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지금의 방식이 가장 두려운 방식인 지금의 것 방식 같습니다. 어떤? 실명을 거론하면서 어떤 잘못을, 그것도 국민 여론이 아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제일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른바 윤핵관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 아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가 달나라가면 내가 호남 출마 생각해보겠다. 올바른 방식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른바 대통령을 보고서 정치하는 일부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지 출마나 여러 가지 어떤 대안적인 좀 살신성인하는 성공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외부에서 압박을 넣고 있는데,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다는 자리 보전 형식의 어떤 것을 대안이라고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거 국민들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 부분 제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준석 대표 당 내부에서 그런 부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든 뭐든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이 싸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들, 실제로 실명이 거론된 인물들은 일단 평가할 가치도 없다라면서 일단 대응은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쾌감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 반응은 어떤가 봤더니 대통령실도 지금 무대응입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취임 100일 앞두고 또 오늘 광복절 축사도 했었고, 이런 직전에 이런 악재가 터진 걸 두고는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무대응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양두구육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 개고기 비유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자꾸 저희 당의 의원분들이
그게 대통령과 등치되는 표현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안 좋은 표현이 국민들에게 계속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과거에도 보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당내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나 저희 대통령실 모두 가능한 한 대응 수위를 낮추는 것 자체는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이준석 대표의 이런 거침없는 강경 일변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대통령과 이렇게 맞섰을 때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네. 앞으로 5년 남았잖아요. 네. 많이 남았는데 뭐 그런 건 어느 정도 좀 각오한 게 아닌가. 약간 아. 하심? 약간 내려놓은 그런 듯한 약간 모습을. 표정 같아요. 홀가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있을 리스크를 이제 본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러우세요? 저도 밖에서 보면서 참 네. 정말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에 당할 재간이 없다. 아. 그 논리로도 그렇고 사실 당할 재간이 없는 뿐만 아니라 저는 부럽다 생각한 게 처자식이 없으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구나. 자, 이준석 대표의 현실 진단을 놓고 당 안팎의 여론이 지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 내홍이 이제부터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만 남은 상황인 거죠. 당이 일단 금이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네. 보입니다. 일단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두둔하다가 지금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당권 선언하겠다, 도전하겠다라고 하는데 노회한 정치인의 이준석 대표를 비유하기도 했고 눈물파리 하지 말라고 굉장히 수위를 높인 공격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른바 김웅 의원 소장파라고 분류가 되고 있죠. 짠하다, 정말 좀 자랑스럽다 이렇게까지 지칭을 했고요.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이야말로 여의도에 먼저 온 미래다. 그러니까 이른바 미래 권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 기류가 일변도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한 박자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국면이 아닙니다. 당 내홍 이거 수습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이런 상황,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대립하는 상황, 대립 정도가 아니라 서로 이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과연 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당의 이런 처신을 보면서 당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마 가장 웃고 있을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잔인한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만약 이준석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우리는 배은망덕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구나 그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당내 통합조차 이루지 못하는 분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으니 오로지 정치 보복과 권력 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이냐